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시리즈 7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시리즈 7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죠. 자, 우리가 시험이나 시리즈 7이나 시리즈 6에서 이제 이 주식 부분 챕터 1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 시랑 시리즈 7이랑 시리즈 66 중에 시리즈 7이 제일 어렵죠. 자, 그랬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어요. 일반 기본적인 내용은 C에서 다 배우고 거기서 조금 더 뭐 계산 문제나 이렇게 조금 복잡해진 게 시리즈 7이다. 그리고 시리즈 66은 법이나 아니면 단어 이런 거 보니까 한번 챕터 1 이 이퀴티 이 주식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 이퀴티라는 게 주식인데 자, 주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정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있어요. 자, 얘네가 돈이 부족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린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돈이 왜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너무 간단해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버먼트의 경우 텍스로 받아들이는 돈보다 내가 쓰는 돈이 더 많으니까 일단 돈이 필요한 거 어디서든 빌려오든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이런 기업도 내가 벌어들이는 뭐 돈보다 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행 가서 빌려오면 돼요. 그런데 은행에서 빌려올 때 신용이 있어야지 은행에서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신용도가 좀 딸린다, 은행에서 좀 빌리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좀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본드라는 거죠. 본드는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채권을 발행해서 한 1년간 한 저기 몇만 불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 종이 하나 줄 테니까 1년 뒤에 뭐 만 불 빌려주셨으면 한 11,000불 받아가세요 하고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드를 발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어떤 이런 금융의 그 최고봉은 바로 스톡, 주식이에요. 주식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는 건데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은 가버먼트는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가버먼트는 주식을 발행을 못해요. 왜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오너십을 양도하는 거예요. 오너십을. 예. 나의 어떤 주인 권한을 남한테 넘기면서 돈을 빌려오는 건데 이런 오너십을 과연 정부가 만약에 주식이 발행을 한다면요. 그러면 돈 많은 소수의 몇 명이 그 주식을 독점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의 손에서 모든 정부가 움직이게 되겠죠. 물론 현실에서 그렇게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뭐, 음모론에 따르면 그렇게 되고 있다는데, 뭐, 그렇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칙상, 정부는 주식을 그래서 발행 못 하는 거야. 어떻게 오너십을 몇 명한테 돈 있는 사람한테 몰아주냐고?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저기 주식을 발행을 못 한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어디에서만 발행할 수 있어요? 기업에서만 할 수 있구나.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아, 주식, 기업은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가버먼트가 돈 빌릴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본드, 채권 발행해야 돼요. 기업은 본드를 발행하던 아니면 스톡을 발행하던 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사실 한 가지 알면 되고요. 요즘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왼쪽에 이렇게 네모 있는 거 보면 이제 학생분들이 뭡니까 이거? 자, 밸런스 시트라고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대차대조표죠. 대차대조표. 딱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 혹시 회계입니까? 네, 이거 회계예요. 어카운팅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대차대조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금융에서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 기본적인 대차대조표로 이 기업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험 목적으로도 이거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볼게요. 자, 왼쪽이 어셋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총자산이라 그래요. 총자산.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liability 그럼 빚이에요. 빚. 그 다음에 제 이퀴티는 순자산이에요.
자, 이랬을 때 보자고요. 만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돈을 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는 아까도 말했지만 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랬지 스톡 발행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 본드로 한 10,000불만 빌렸다고 쳐볼게요. 10,000불을 빌리면 여기 라이어빌리티에 10,000불이 본드로 빌렸다고 잡혀요. 네. 라이어빌리티에 10,000불 빚진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 10,000불 빚진 걸로 예를 들어서 뭐 캐시를 한 2,000불 갖고 있고 뭐 빌딩을 뭐 한 8,000불에 샀다 칠게요. 이렇게 합치면 이게 10,000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순자산은 지금 없는 상태네요.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딱 뭘 알 수 있어요? 아, 어셋은 라이어빌리티 더하기 이퀴티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산수에서 배운 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운 거,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L을 왼쪽으로 보려면 A-L은 E네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어셈 마이너스 라이어빌리티는 이퀴티네요. 그 다음에 2를 보낼 수도 있죠. A-E는 라이어빌리티네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진짜 이것도 어려우면 좀 문제가 심각해 서로가 좀 힘들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부가 스톡은 발행 못한다 그랬으니까 원래 이 스톡은 어디에 잡냐? 이퀴티에 잡혀야 되는데 정부는 이러지 못해요. 그래서 정부는 이 라이어빌리티 여기 본드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거 지우고 코퍼레이션에서 주식 발행할 때 볼게요. 코퍼레이션은 기업은 본드도 발행할 수 있고 스톡도 발행할 수 있죠. 가능해요. 그럼 이제 본드에 아까 봤으니까 스톡만 발행한다고 쳐볼게요. 스톡. 여기 이퀴티를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발행을 했어요. 10,000불을 발행하면 일단 빚은 없어요. 지금 우리 상태가. 이 상태에서 자, 아이고. 뭐 건물 빌딩 같은 거 좀 사야 되잖아요. 빌딩 한 5,000불 샀다 쳐요. 그리고 뭐 랜드, 땅도 한 4,000불 샀다 칩시다. 그리고 캐시로 한 1,000불 갖고 있대요. 그러면 10,000불 갖고 있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학생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본드는 저기 라이어빌리티 여기에 잡히는 게 본드구나. 그다음에 스톡은 순자산 여기에 잡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톡을 이퀴티라고 불러요. 이거는 두 개가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 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본드가 거래되는 본드 마켓이 있고, 스톡이 거래되는 스톡 마켓이 있을 텐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위에서 정부는 본드밖에 못하고 스톡 발행을 못해요. 기업은 본드랑 스톡을 다 발행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본드 시장이 더 클까요? 스톡 시장이 클까요? 자, 당연히 본드 시장이 큰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이제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들어본 게 주식시장이니까 주식시장이 당연히 크지 않습니까? 본드 시장은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본드는 정부도 발행해, 뭐 저기 기업도 발행해. 근데 스톡은 주식은 기업밖에 발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드 시장이 더 커요. 또한 스톡 마켓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본 것처럼 뭐 미국에는 뭐 뉴욕 익스체인지 마켓도 있고 뭐 나스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얼마나 법적으로 규제가 심하냐고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힘든 거고 법적 규제가 심하잖아요. 근데 본드 마켓은 왜 본드 마켓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냐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연락해서 알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규제가 없다고요. 여기 본드 마켓은 규제가 없어요. 그리고 스톡 마켓은 규제가 아주 심하죠. 규제가 아주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서 규제가 심한데 돈이 몰릴까요? 규제가 심하지 않은데 돈이 몰릴까요? 네, 내 돈 갖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규제가 없는 이 본드 시장이 훨씬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런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들어서 스톡 마켓보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본드 마켓이 10배 이상 커요. 10배 이상. 그럼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냐?
우리 시리즈 7에서 과연 주식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본드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스톡은 주식은 기업밖에 발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챕터도 챕터 1에서밖에 이 주식 얘기를 안 해요. 나머지 챕터에서는 뭐 물론 그런 익스체인지 마켓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딱 이 챕터 하나밖에 안 한다고요. 하지만 본드 마켓에 대해서 본드에 대해서는 챕터를 4-5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드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스톡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본드 마켓은 규제도 없고 어떤 정해진 시장이 없어요. 내가 전화해서 내가 막 연락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OTC 마켓이라고 불러요. OTC. 이걸 풀면 오버 더 카운터예요. 오버 더 카운터. 그래서 OTC 마켓이라고 불러요. 그냥 내가 연락해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규제가 없죠. 우리가 서로가 약속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스톡 마켓은 자, 어떤 스톡 마켓이라는 시장이 따로 존재하죠. 익스체인지 마켓이라는 게. 이런 익스체인지 마켓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실제로 파는 사람이 가장 비싸게 사는 놈한테 팔 거예요. 사는 사람은 가장 싸게 파는 놈한테 살 거예요. 이게 어때요? 옥션이다. 그쵸? 경매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주식 시장은 내가 판다고 했을 때 아무나 사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맞아야 사요. 내 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옥션 마켓을 우리는 스톡 마켓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안 어렵겠죠?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뭐 시나 아니면은 그 시리즈 7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볼게요. 자, 아까 주식은 기업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아마존 같은 기업이 만약에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뭐 너도 나도 사겠죠. 근데 아예 처음 생긴 회사예요. 처음 생긴 회사. 이 아마존이 맨 처음에 생겼어요. 아마존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맨 처음에 그냥 서점이었단 말이에요. 서점. 그 서점으로 인터넷으로 뭐 판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건 뭡니까? 이딴 기업은 도대체 이게 됩니까? 라고 했던 기업이 성장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만약에 주식을 발행하면 누가 사겠냐고요? 안 사죠. 그러면 기업이 생긴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했을 때 이제 주식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면 누구한테 연락하냐면 이런 JP 모건,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시티뱅크 같은 데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연락을 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주식을 좀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될까요? 그러면 이제 JP모건이나 뭐 전화해서 뭐라 그러면 봐야 알죠. 우리 좀 사람 좀 나가볼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시티뱅크 이렇게 유명한 은행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베스트먼트 뱅크라 그래요. 그래서 줄여서 IB라고 한다. 이런 IB들이 뭐 하는 거냐면 이런 상장 주관사다. 상장 주관사. 네. 이런 상장 업무를 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주식을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 기업은 이제 쇼핑을 할 수 있어요. JP 모건에도 찾아가고 뭐 모건 스탠리든 뭐 시티뱅크 가가지고 우리가 좀 주식 발행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런 은행 그런다고요. 만약에 우리 통해서 하라고 우리 통해서 하면 뭐 리서치 하는 데는 얼마고 뭐 하는 데는 얼마고 수수료 얼마고 다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넌 되겠다, 넌 안 되겠다 뭐 이게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한테 맞는 금액이고 뭐 자기한테 좀 잘해준다는 애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중에 JP모건을 선택했다고 쳐봐요. JP모건을 선택하면 JP모건이랑 계약을 하고 JP모건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아마존 가서 확인하고 아마존의 뭐 미래는 어떤지 여태까지 돈 얼마 받았는지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포트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작성하는 사람이 애널리스트죠. 애널리스트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IB뱅크는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자, 일반 이런 기업 고객도 있을 거고, 일반 우리 그냥 대중적인 일반 고객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들이 막 사고 팔고 아니면 막 합병을 하려고 그래요. M&A죠, 이거. M&A를 하려고 할 때도 도움을 주겠죠, 얘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리서치 업무도 해가지고 상장도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IB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왜냐? 물론 미국에 지금 있는 은행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뭐 저기 웰스파고도 있지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 안에 그 저기 이 아이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터드 뱅크라고 부르는 이런 상업은행들보다 사실은 이런 아이비가 엄청 유명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이 아이비를 통해서 우리가 상장을 하는 거지 일반 상업은행을 통해서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만약 아마존이 JP모건을 선택해서 저기 JP모건을 통해서 주식 상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JP모건이 사람 아까 애널리스트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한다 하면서 우리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언더라이팅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언더라이팅이라는 단어를 하나 알아놔야 돼요. 처음에 주식 상장을 하는 거 이런 거 도와준 거를 심사한다. 그래서 언더라이팅 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단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드 달러 어레인지먼트랑 소프트 달러 어레인지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두 개가 도대체 뭔 차이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아까 아마존이 JP모건을 선택했어요. 그럼 JP모건이 리서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전문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하루 임금이 얼마냐고. 근데 한 명 보내지도 않아요. 여러 명 보내요. 그럼 그 차비, 뭐 숙박비, 뭐 하여튼 그 사람 뭐 시간당 뭐 비용 이런 거 하면 장난 아니죠. 그 비용을 누가 내야 되냐면 법적으로 고객인 아마존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둘이 계약을 할 때,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돈 낼게요. 저한테 인보이스 보내주세요. 해서 돈 내는 걸 우리는 하드 달러 어레인지먼트라고 그래요. 진짜 돈으로 주겠다. 그러면 반대로 소프트 달러는 하드 달러가 진짜 돈 주면 진짜 돈으로는 안 준다는 소리네요. 진짜는 아니라는 소리네요. 네, 맞아요. 진짜가 아니라 이 소프트 달러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이런 측이 리서치비나 이런 거를 그냥 돈을 준다면 기존에 있는 뭐 주주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저기 거기 사장님도 있을 거고 뭐 직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 많이 썼어 이렇게 하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JP 모건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리서치비로 그냥 받지 말고 너네 JP 모건에서 저기 그 뭐야 뭐 파는 저기 뭐 상품이나 아니면은 그런 서비스가 되게 많지 않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 않냐고 우리가 리서치비 주는 거 대신에 그냥 그거를 그냥 가입을 할게 우리가. 그래서 그 금액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가입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해 라고 하는 걸 소프트 달러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알아놓으세요. 자, 하드 달러로 하든 소프트 달러로 하든 불법 아니에요. 둘 다 합법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런 인보이스를 하나로 합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따로따로 있으면 왜 이렇게 돈 많이 썼냐 이딴 소리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하나로 합치려고 할 때 소프트 달러를 좀 더 선호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JP 모건이 실사 다 했어요. 그래서 뭐 리서치도 해서 이 기업이 얼마 벌었는데 앞으로도 상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믿고 한번 사보세요. 뭐 이러면서 뭐 전망은 어쩔 거고 하면서 막 좋은 이걸 뿌린다고요. 그러면서 JP모건이 이제 아마존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 고객님, 우리가 이번에 주식을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이런 거예요. 주식 얼마 정도 발행하면 좋을까요? 뭐 그러면 JP모건 일단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고객한테. 너는 얼마 원하냐고. 했더니 뭐 아마존이 이런 거예요. 한 100만 주 정도, 100만 개. 100만 개 정도 좀 저기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JP모건이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기업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프린시팔 역할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 그 100만 주에 만들어서 우리가 일단 싸게 살게 우리가 싸게 살 테니까 우리가 싸게 사서 우리가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팔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일단 네 100만 주 원하니까 100만 주 값은 줄게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언더리튼 오퍼링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는 프린시펄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아이비뱅크가 이 기업한테 주식을 사갖고 와서 처음부터 사갖고 와서 남한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에이전트, 이거 단어가 잘못됐네.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러는 거예요. 아마존이 우리 100만 주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이동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100만 주. 근데
얼마 팔릴지는 몰라요. 그건 뭐 고객분들이 저기 사야 사는 거지 뭐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100만 주에서 몇 개 안 팔려도 난 몰라요 하는 거를 우리는 베스트 오퍼링, 베스트 에포트 오퍼링이라고 해요. 그러면 단순히 에이전트 역할을 해서 팔리면 팔린 만큼의 커미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 이런 주식을 처음으로 상장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다 IPO라고 한다. 그렇죠?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한다라는 사실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넘어가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금융에서는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금융에서 프라이머리 마켓은 발행시장이에요. 발행시장. 발행시장이고,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아시면 되느냐? 발행시장인 이 프라이머리 마켓은요, 처음에 이게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장에서 일단 찍어내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런 IPO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아마존이 JP모건 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상장을 해서 IPO를 하게 되면요,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예로 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런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저기 그 한국의 유명한 그런 저기 엔터 회사들이 새로 상장하거나 막 이럴 때 그런 상장을 할 때 어떤가요? 그거 아무나 참여 못 해요. 걔네가 우리 새로 IPO 합니다. 그러면 그거 막 저기 대기표 뽑고 이렇게 해놔야 되고 그거 추천받아야지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산다고요. 그쵸? 그걸 우리는 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주식 만들어서 그 특별한 몇 명한테만 팔아요. 그거를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단 팔렸잖아요. 팔리고 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고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가격만 맞으면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맘대로 사고 파는 걸 우리는 유통시장,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놓으셔야 되는 건 뭐겠어요? 자, 일반 대중들이 그러면 영어로 퍼블릭이죠. 퍼블릭이 퍼블릭. 예, 퍼블릭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당연히 세컨더리 마켓이요. 일반 퍼블릭은 프라이머리 마켓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저기는 특별한 몇 명만 프라이머리 마켓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자,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충분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따라와 줘야 돼요. 만약에 요 정도까지 했는데도 아씨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힘들다. 그러면 뭐 말씀을 하세요. 뭐 어떻게든 뭐 더 쉽게 설명을 하든 뭐 어떻게 해서 뭐 좀 해결을 해볼 테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자, 주식을 아까 저런 JP모건 통해서 100만 주를 예를 들어서 100만 주는 좀 너무 많으니까 한 1000주만 발행했다 칠게요. 1000주를 발행했어요. 근데 이 중에 이 단어들이 있어요. 어소라이즈 스톡은 뭐냐면요. 그 회사 정관에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1000개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를 어소라이즈 스톡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발행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우리 회사는 정관에 1000개는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만 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정관 바꾸면 되죠. 모든 셰어홀더들이 다 동의하고 바꾸면 되죠.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발행할 수 있는 숫자가 써져 있는 게 어소라이즈 스톡이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칠게요. 그게 1000이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1000개를 다 발행했다 칠게요. 1000개를. 1000개를 다 발행했다 칩시다. 맥시멈으로 다 발행했어요. 그러면 이슈도 된 거잖아요. 이슈도 됐다라는 건 결국은 누군가 사가서 팔렸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어소라이즈 스톡 안에서 이슈할 수 있는데 1000개 다 땡겨서 이슈했어요. 발행하면 아웃스탠딩 스톡이 지금 퍼블릭이 갖고 있는 거예요. 퍼블릭이.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개를 팔았으면은 일반 대중이 1000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게 1000개가 아니라 아웃스탠딩 스톡이 800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 우리가 생각 드는 게 아니 1000개를 발행을 했는데 왜 800개밖에 시장에 없습니까? 그럼 200개 어디 간 겁니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사장님이 갖고 있던 뭐 갖고 있던 그것도 어차피 이 이슈도 지금 스톡에 포함되고 여기 아웃스탠딩 스톡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그럼 그 사람도 주주니까요. 그렇죠? 근데 1000개가 분명히 발행이 됐는데 800개밖에 시장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럼 200개가 어디 샜잖아요. 이 200개를 우리는 이 트레저리 스톡이라고 불러요. 이 트레저리 스톡. 이게 200개요. 그럼 이게 뭐냐? 한국말로 이게 자사주예요. 자사주. 자사주가 뭡니까? 이 자사주라는 말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자사주를 때만 되면 많이 사는 회사가 어디다? 바로 애플이다. 애플이 자사주 매입했다고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일단 1000주가 시장에 풀린 거예요. 풀렸는데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200개 콜 해가지고 애플이 지가 사와요. 이렇게 해주면 일단 주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주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거 그럼 트레저리 스톡은 왜 하는 거냐? 어쨌든 이 그 회사에서 나중에 이런 자사주를 갖고 뭐 써먹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어떤 그런 오너십을 지키기 위해서요. 써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걸 아예 소각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문제 한번 보죠. 자, 어소라이즈 스톡은 뭡니까? 근데 엑셉트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맥시멈 넘버입니다. 네, 맥시멈 넘버로 팔 수 있는 거 맞죠? 두 번째, 아비트레일리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그냥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체인지가 근데 안 된대요. 왜 체인지가 안 돼요? 체인지 되죠. 체인지 돼요. 정관 바꾸면 돼.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꿀 수 있다. 그렇죠?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이게요. 전체가 다 팔릴 수도 있대요. 아니면 어느 정도만 팔릴 수 있대요. 그렇죠. 3번 맞고요. 4번. 이거요. 인베스터들한테 팔린 거예요. 네. 캐피탈을 레이즈 하려고요. 맞죠? 4번도.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예요. 자, 필요한 거래요. 자, 컴퍼니가 다시 사들이면 리퍼셔스 합니다. 네, 다시 사들이죠. 주식을 다시 사들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트레저리 스톡에 올라가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트레저리 스톡은 왜 올리려고 하고 왜 자사주 매입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면요. 자, 한번 여기서 확실한 답을 보면요. 확실한 답은 어떻게 되냐? 컴퍼니의 컨트롤을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이게 맞네요. 네. 어쨌든 컴퍼니의 어떤 그런 오너십이나 이런 어떤 운영을 더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레저리 스톡을 사오는 거죠. 자, 2번 디비든 조금 주려고요. 이건 뭐 그렇지 않고요. 3번 디비든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돈이 남아야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3번 컴퍼니 펀딩을 높이기 위해서 트레저리 펀딩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요. 이거 자기가 사와봤자 뭐가 올라갈 거예요. 3번 아니죠. 그다음에 이게 인베스터한테 아주 지금 좋은 상태라고 다시 한번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거 보증한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 누구야? 투자자들이 좋아해요. 뭐죠?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냥 배당만 더해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고객마다 상황은 다르니까. 그래서 4번은 약간 틀리다. 그래서 1번이 맞죠?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주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커먼 쉐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프리퍼 쉐어가 있어요. 자, 커먼 쉐어는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보통주다. 보통주. 프리퍼 쉐어는 우선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한국 주식을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고요. 삼성전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우가 프리퍼시어라는 거고 그냥 삼성전자가 보통주라는 거죠. 이랬을 때요. 원래 이 보통주가 비싸요. 왜 보통주가 비싸냐? 자, 볼게요. 두 개의 상황을. 자, 디비든이라는 건 배당이거든요. 배당. 자, 배당은 우리 회사가 돈 많이 남았을 때 주주들한테 환원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당이라는 거는 반드시 줘야 됩니까? 아니요, 안 줘도 돼요.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돈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R&D나
뭐 다른 돈 써가지고 없습니다. 아니면 돈이 남았는데도 뭐 딴 거 해야 되니까 못 줘요 하면 못 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든 우선 주든 받을 권한은 있지만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다. 이거는 누가 결정해요? 보드 오브 디렉터가 결정한다. 이사회가 결정한다. 라는 사실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프리퍼 쉐어가 먼저예요. 커먼 쉐어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 왜 커먼 쉐어가 더 비싸요? 그 이유는 이 보팅 라인, 투표권 때문에 그래요. 투표권. 자, 어떤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보통주는 있어요. 하지만 프리퍼시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원래 이 주식이라는 게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다시피 어떤 회사의 오너십을 나눠주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커먼 쉐어를 사갖고 있던 프리퍼 쉐어를 사갖고 있던 둘 다 오너십을 가진 건 맞다고요. 하지만 오너십이 있다라는 건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그게 오너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투표권이 있는 건 커먼 쉐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오너십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때는 사실 이 커먼 쉐어 갖고 우리가 따지지 이 지금 프리퍼 쉐어 갖고 따지진 않아요. 왜냐? 이 프리퍼 쉐어는 주식이긴 하지만 본드 같은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자 어떤 클레임이 일어났는데요. 만약 이 회사가 뱅크럽트 됐어요. 네, 망했어요. 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누구한테 더 우선순위가 있냐면 회사가 망하면 어쨌든 회사 들어가서 무슨 컴퓨터를 들고 나오든 뭐 핸드폰을 뭐 책상을 들고 나오든 뭐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일단 프리퍼셔가 더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먼 쉐어가 가격이 더 비싼 이유는 투표권 때문이다. 이 투표권이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뭐 한 주 샀어요. 사서 삼성전자 무슨 매장 가가지고 나 삼성전자 오너야 라고 말하면 걔네가 그러세요? 하고 커피 주나요? 꺼지세요 그러죠. 고객님 미치셨어요 그러죠. 하지만 내가 삼성전자 대주주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가면 이거 오셨냐고 일단 앉으시라고 무슨 뭐 커피 뭐로 들으면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팅 파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치는 않죠.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제 규모가 있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보팅 파워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자, 넘어가서요. 자, 이 큐집 넘버라는 게 뭐냐면, 자, 커미티 on C, 유니폼 U, security S, identification I, procedure, 즉 P죠. 이 넘버인데, 이 넘버는 뭐냐면요. 주식이나 본드 같은 거를 이렇게 발행하면요. 이게 뭐 번호가 써져 있어요. 이게 어떤 주식이구나, 어떤 본드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휴집 넘버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그 스톡의 고유 넘버죠. 이게 있다. 이거 확인하면서 우리가 거래해야 되죠.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비든 인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뭐냐? 자, 디비든이 아까 말했다시피 배당이었잖아요. 배당. 자,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어떻게 받느냐? 회사가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네 주주들한테 뿌려준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당은 쿼터리 1년에 4번 준다. 근데 이거는요. 일반적이라는 거지. 그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매달 주는 회사도 있고요. 이렇게 쿼터리 주는 회사, 뭐 애뉴얼리 주는 회사, 뭐 세미 애뉴얼리 주는 회사, 뭐 그거야. 뭐 회사 마음이고 그 회사에 써져 있는 정관에 써져 있는 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건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별로 중요한 소리는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디비든 일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디비든 일드는 일드라는 게 이 일드라는 이 말이 수익률을 말하거든요. 수익률. 자, 그러면 디비든의 수익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커런트 일드라고 말해요. 그래서 디비든 일드보다는 우리가 커런트 일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왜 되게 많이 쓰느냐?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어차피 공식이 똑같다 이렇게 쓰이지만 주식에서는 사실 디비든 일드라고 하고요. 우리가 본드에서는 쿠폰 일드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이 커런트 일드다. 그래서 커런트 일드 계산하는 법 알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식이 이래요. 위에 분자가 애뉴얼 인컴이고요. 밑에 분모가 커런트 마켓 프라이스예요. 자, 그럼 볼게요.
ABC라는 회사가요, 0.5달러를 쿼터리 1년에 4번 디비든으로 지금 투자자한테 주고 있어요. 이랬을 때 스톡은 현재 20달러에 팔리고 있는 하나다. 그러면 커런트 일드, 이거 디비든 일드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네가 쿼터리로 0.5 주잖아요. 0.5달러. 근데 쿼터리로 준다는 소리는 1년에는 얼마 준다는 소리예요. 4번 준다는 소리니까 사실 이거 2달러를 주겠다는 건 1년에. 왜냐면 이 분자가 1년이라는 게 중요해요. 네, 우리 저기 파이낸스에서는 1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1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4번 주면 2달러죠. 2달러 분의 현재 가격 20달러 하면 어떻게 돼요? 10%다. 요렇게 이 디비든 받으면 이게 10%의 수익률이 있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문제 보죠. 자, 인베스터가 10%짜리 프리퍼 스톡을 샀습니다. 110달러에. 이랬을 때 커런트 힐드는 뭡니까? 자, 이랬을 때요. 이거를 우리가 좀 저기 해석하는 법을 보면 돼요. 여기 앞에는 10% 있잖아요. 이게 디비든 얼마 주겠다 이 소리예요. 이게 디비든. 디비든으로 얼마를 주겠다. 1년에 얼마 주겠다는 소리고요. 이 110이란 말은 110달러에 팔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110% 가격에 팔렸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원래 가격을요 우리가 이거 100달러라고 그냥 쳐볼게요. 그럼 110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110%에 팔렸다는 소리니까 저게 뭐야? 110달러에 팔렸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 볼게요. 원래는 100달러짜리 주식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100달러짜리 주식인데 10%의 디비든을 준다면 1년에 얼마 주는 거예요? 10달러 주는 거죠, 디비든. 10달러 주고 지금 현재 110달러에 팔린다며요. 110에 팔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계산기 어디였지? 자, 해볼게요. 10 나누기 110 하면 되죠. 10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9.09%다. 답은 2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앞에 있는 퍼센테이지는 디비든이고 1년에 몇 퍼센트 줄게요. 라는 거 뒤에 있는 이 110은 110달러에 팔렸다는 게 아니라 110%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아셨죠?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ABC 뭐 코퍼레이션에 커먼 스톡이 있대요. 이게 가격이 줄었대요. 아주 줄었네요. 그리고요, 라스 쿼터에 뭐 엄청 줄었는데, 자, 디비드는요, 그냥 그대로 주고 있어요. 원래 주던 대로. 원래 주던 대로 그냥 주고 있어요. 그럼 디비든 일드는 어떻게 되냐고요? 이 문제요. 자, 해볼게요. 디비든 일드가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커런트 일드라고 그랬어요. 커런트 일드. 커런트 일드는 어떻게 구하냐면, 1년 수익 나누기 현재 가격으로 나누면 돼요. 맞죠? 그러면 1년 수익이 예를 들어서 1년 수익이 10달러라고 할게요. 아까처럼. 근데 현재 가격이 엄청 줄었대요. 원래 110이던 게 더 줄어가지고 85가 됐대요.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분모가 이렇게 더 줄면 전체 가격은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10 나누기 110 하면요. 아까 9.09%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110달러 가격하는 게 80으로 줄었다 쳐봐요. 그러면 10 나누기 85 하면 여기 100은 하면 11.76%로 어때요? 엄청 올라가게 되죠? 네. 디비든 일드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래서 그래서 이거 완전 산수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디비든이 똑같은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디비든 일든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게 되면 이거 앞으로 수업 못하고 공부 못해요, 학생분들. 왜 그러냐면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단순 산수로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느냐? 디비든 일드가 커런트 일드다. 커런트 일드 공식이 1년 수익 나누기 현재 가격이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몇 퍼센트 버는 거 우리가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네, 이렇게 공식 해놓고 밑에 놈이 더 줄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디비든 일드는 어떻게 돼요? 고온업한다. 올라갑니다.
A, B, C 주식이 떨어지면 맞죠? 한번 이렇게 푸시면 요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셔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 문제. 커먼 디비든이 뭐 어떻습니까? 밑에. 근데 아닌 거. 커먼 디비든의 설명에서 틀린 거 고르나 봐요. 자, 그러면요. 회사에서 번 거 중에 일부입니다. 아, 맞죠? 번 거 중에 일부를 이제 주는 거 아니야. 커먼 쉐어홀더한테. 뭐 A는 맞네요. 야, 1번은 맞네요. 그 다음에 인베스터가 받는 인컴입니다. 인컴의 소스입니다. 이것도 맞네요. 받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제너럴리, 쿼털리에 줍니다. 뭐 제너럴리 그 맞아요. 그러나 뭐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어요. 4번. 이거는요.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이거는 커런트 일드에서 아니구나. 커런트 마켓 프라이스에서 커런트 일드를 빼래요. 아니죠. 네. 디비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비든은요. 그냥 회사가 번 돈에서 남은 거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뭐 이건 아예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없어요. 그렇죠? 4번 틀린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그다음에 저런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저런 디비든이 나왔다 쳐봐요. 근데 디비든이 우리가 디비든을 실제로 받게 되면 뭘 내야 돼요? 텍스를 내야 되죠. 텍스. 그렇죠? 텍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디비든이 그냥 리인베스먼트 될 수 없습니까?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런 디비든 받은 게 곧바로 재투자되는 프로그램을 드립 디비든 리인베스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비든 받으면 그 돈으로 추가적인 주식을 더 사는 거고요. 그리고요, 이거 당연히 그래도 텍스는 내야죠. 네, 텍스는 내야 돼요. 이 디비든 받은 만큼 텍스는 내야죠. 그래서 여기에 코스 베이스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 도대체 코스 베이스는 뭐냐 하는데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코스 베이스는 원가라는 거예요. 원가. 자,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게 나중에 이번 챕터 말고 우리가 텍스 배우는 챕터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하면서 문제 계산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간단히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00달러에 샀어요. 근데 이 주식이 나중에 15,000달러에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5,000달러에 나는 캐피탈 게인이 일어난 게 맞죠? 이게 맞죠? 자본소득이 일어난 게 맞아요. 5,000달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코스 베이스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10,000달러. 10,000달러가 코스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디비든으로 받아가지고 디비든이 재투자가 됐는데 그것이 텍스를 부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코스 베이스가 올라가는 건 뭔 소리입니까? 이건 뭐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10,000불에 샀던 걸 15,000불에 파는 거 산다, 판다. 그쵸? 그러면 산 다음에 팔 때 이게 1년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팔 때 이거 지금 캐피탈 게인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제로 파는 거는요. 이 실제로 파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칠게요. 내가 만불짜리를 샀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났더니 내가 디비든 받은 거야. 디비든을 얼마 받았냐? 한 1,500불 받았다 칠게요. 1,500불에 디비든 받아가지고 이게 재투자가 됐어요. 그럼 합치면 11,500불이죠. 근데 한 3년 뒤에 15,000불에 팔았어요. 이제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원래는 캐피탈 게인은 내가 산 다음에 팔 때 그걸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서 1,500불에 지금 디비든 받았다 그랬죠. 이거 우리가 텍스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텍스를 내버려요, 이거를. 그럼 여기서 1,500불을 텍스를 내버렸다 쳐요. 그러면 만약 나중에 한 3년 뒤에 15,000에 팔았어요. 그러면 나 원래 10,000불에 샀으니까 15,000불에 팔아서 5,000불이 캐피탈 게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 생기면 나 그 1,500불은 전에 텍스 냈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중간에 텍스를 내주게 되면 코스 베이스가 10,000불에서 11,500으로 바뀌어요. 코스 베이스가 원가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
나의 캐피탈 게인은 15,000불에 팔면 3,500불 캐피탈 게인이 일어났군요. 여기다가 텍스 부과하면 된다라는 게 코스베이스라는 개념이니까 너무 간단한 개념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 같이 이런 시리즈 7을 공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큐리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거래되는 트레이드 데이시 있고 세틀먼트 저기 뭐야 어떻게 말해죠? 거래가 완료되는 날짜가 있고 세틀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진짜 돈을 내는 페이먼트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볼게요. 트레이드 데이트는요. 내가 주문 넣으면 된 거예요. 내가 주문 넣으면 뭐 그날 되겠죠. 그렇죠? 주문 넣으면은 그날 될 거고 근데 주문 넣어도 그날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트레이드 데이랑 원래 지금 그 세ttlement 데이 뭐 같은 말인데 언제 정말 거래가 되냐면요. 언제 정말 거래가 되느냐. 약간 이런 거죠. 판매자가 있었고 구매자가 있었어요. 이랬을 때 구매자가 살게요. 한다고 곧바로 네 해가지고 곧바로 구매 시작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구매자가 살게요면 판매자가 넘겨주는 시간도 있고 돈 나가는 시간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로 오너십이 구매자한테 넘어갔을 때를 우리가 세틀먼트 데이트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T2다. T2라는 말은 two business day after the trade date이다. 네, 아까 여기 트레이드 데이트에 진짜 거래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돼요.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잠깐만요. 오늘 며칠이에요? 5월 28일. 오늘이 5월 28일이니까 5월 28일. 이렇게 하죠. 5월 29일로 할게요. 5월 29일. 쉽게 하기 위해서 5월 29일 월요일이다라고 했어요. 월요일 날 주문 넣었어요. 그럼 곧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세틀먼트 데이스는 이틀이 지나서 된다. 그래서 31일에 거래된다는 5월이 30일까지 있나요? 1, 2, 3, 4, 5. 있구나. 31일. 31일 수요일 날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이때 진짜 거래가 된다. 그게 세틀먼트 데이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자, 일반적인 주식, 보통주, 뭐 우선주, 그다음에 회사에서 발행하는 본드, 지방정부채, 뮤니시플 본드 이런 것들 다 T 플러스 2다. 근데 한 가지 외워야 되는 건 가버먼트 본드. 이 가버먼트 본드라는 말은요. 뭐냐? 이거 페데럴 가버먼트 말하는 거. 페데럴 가버먼트 본드는 T 플러스 1이다. 하루 지난 다음에 된다.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거. 옵션은요. 여기서 지금 몰라도 돼요. 왜냐면 옵션은 다른 차트에서 더 자세하게 배워요. 그래서 옵션과 페데럴 가버먼트의 본드는 T 플러스 1이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T 플러스 2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결제가 다 되는 날은 T 플러스 4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차피 주식 살 때 거래 누르면 그날 바로 내 거 되던데요? 자, 원래 그게 맞는데 이런 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말이 왜 있냐면 원래 지금 이게 익스체인지 법에 의해서 요렇게 T 플러스 2의 규정과 T 플러스 4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있냐? 사실은 마진 어카운트 때문이에요. 마진 때문에. 마진 어카운트. 마진은 뭐냐면요.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빌려서 사요. 자, 일반 사람은 이런 마진 어카운트 운영을 못하죠. 하지만 내가 좀 신용이 있어요. 내가 뭐 거래 내역이 있어요. 이러면 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떻게 외워야 돼요? 딱 이렇게 외워야 돼요. 금융법에 의해서 트레이드 데이시라는 게 있고 세틀먼트 데이시 있고 페이먼트 데이시 있다. 그런데 트레이드 데이시는 내가 주문 넣었을 때다. 주문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 트레이드 데이시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오너십이 바뀌는 날짜는 T 플러스 2다. 세틀먼트 데이시다. 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돈 내는 거는 4일까지 내야 된다. 네. T 플러스 4까지. 그럼 세틀먼트에서는 T 플러스 2네요. 요 정도까지는 외워줘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세틀먼트 데이시 얼마입니까? 커먼 스톡에.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어떤 문제가 나오면서 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고요. 아셨죠? 자, 넘어가서 만약에요. T 플러스 4까지 돈 내라 그랬죠? 근데 돈 못 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이올레이션이죠. 이거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커스터머의 어카운트가 프리즈된다. 동결된다. 거래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거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현금. 현금 박치기로 바로 넣으세요, 바로. 뭐 T 플러스 4가 없습니다. 주문할 때 돈 없으면 주문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90일간 못해요. 네. 90일 지나면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90일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이거 지켜야죠. 못 지키면 이제부터 현금으로 사야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스톡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표를 한번 볼게요. 표를 보면 이게 BC라는 주식회사에 자, 스톡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자, 52빅스래요. 이거 1년이라는 소리죠. 1년짜리고 여기에 지금 하이로우라고 왼쪽에 있잖아요. 이게 1년치예요. 1년. 이게 1년치. 그리고 여기에 또 하이로우라는 게 있잖아요. 가운데. 이건 하루예요. 하루. 하루. 네, 어제라는 말이죠. 이게. 어제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BEC 주식은요. BC 주식은 트레이드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이 제일 높을 때는 12.55였어요. 12.55였습니다. 주식 한 개당. 제일 낮을 때는 9.25였습니다. 언제요? 지난 52주 동안, 1년 동안. 아시겠죠? 1년 동안 제일 높았을 때는 12.55, 제일 낮았을 땐 92.5였다라는 거예요. 주식 이름은 BC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BC 커먼 스톡은요, 디비든을요, 얼마를 주면 0.5를 줘요, 0.5. 0.5를 줍니다. 저기 듀링 더 라스트 언제요? 52주 동안이요. 1년 동안 저렇게 줬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듀링 더 데이 하루 동안은 어떻게 됐냐면요. BC는요. 이거 하루 동안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인터넷에서 야후 파이낸스 이런 데서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날짜 잡을 수 있잖아요. 언제 날짜로 딱 검색하면 그 검색한 날짜. 그 검색한 날짜로 BC 커먼 주식은 얼마에 팔려면 10.65에 팔렸어요. 그날은. 10.65. 최고 많이 팔렸을 때가. 그리고 최고 쌌을 때가 10.25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그 거래됐을 때요. 얼마였냐면 10.35. 그날 10.35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10.3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징 트레이드 프라이스인 10.35는 어제보다 얼마가 비쌌어요? 0.5가 플러스 됐대요. 0.5가 비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럴 오브 몇 개? 6,000개의 BC 커먼 쉐어가 이날 거래됐습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것 자체가 다 뭐라고요? 하루 동안의 내용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보팅, 이제 우리가 투표 권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주식을 산 이런 인베스터들은 그 커먼 쉐어홀더들의 경우죠. 보팅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어떤 보드 오브 디렉터, 이게 이사회라 했어요. 이사회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뽑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본드나 아니면은 주식 같은 거 더 발행할 때, 우리 저기 그 뭐야 주주들이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왜냐면 회사에 구인이 걸린 거니까요. 그 다음에 스톡을 좀 자르겠다. 몇 대 몇으로 자르겠다. 2대 1로 자르겠다.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머저니케이션, M&A 같은 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코퍼레이션의 폴리시가 아주 크게 변해요. 이거요. 요런 네 개의 내용들을 외웠다고 다 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건 메이저 이슈다. 요게 핵심 사항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주가 그냥 이런 메이저 이슈가 아니라 데이 투 데이 오퍼레이션 그 어떤 회사의 하루하루 하는 일 이런 거 우리 그 저기 뭐야 회사가 아니 저기 주주가 투표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저기 CEO 월급 낮춰라 이딴 거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 하는 거는 탑 매니지먼트들이 하는 일이고 그 탑 매니지먼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이사회가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런 탑 매니지먼트들을 주주가 뭐라고 할 수 있지가 않아요. 법으로 좀 보호돼 있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메이저한 것을 우리 주주가 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랬을 때 보충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태츄토리가 있고 커뮬레이티브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 되게 쉬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두 명의 보드 멤버, 이 이사의 두 명 멤버를 뽑는다고 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스태츄토리로 지금 만약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총 4명의 후보 중에 2명 선택할 수 있어요. A랑 B. 나는 지금 주식이 400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400표로 할 수 있죠. 그래서 200표씩 똑같이 균등하게 줘야 돼요. 2명 내가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큐뮬레이티브는 난 한 명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난 A한테 다 몰아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는 스태츄토리, 하나는 큐뮬레이티브다. 되게 쉬운 말이죠.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커먼 스톡홀더들이요. 권한이 없는 것은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 어떤 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보드 오브 디렉터를 뽑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이건 우리 권한이 있죠. 스톡 스플릿 권한이 있죠. 커먼 쉐어를 더 발행한대요. 권한이 있죠. 뱅크럽시는 권한이 없어요. 이게 왜 뱅크럽시가 권한이 없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여러 가지인데 만약 회사를 없애자, 망하게 하자, 없애게 하자. 그거 당연히 스톡 홀더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회사를 없애자고는. 근데 만약 뱅크럽시가 됐어요, 이미. 뱅크럽시가 되면 권한이 없죠. 뱅크럽시가 되면 회사가 망해버렸는데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이 아니에요. 답이 4번이 아니다. 라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디비든이라는 거는요. 디비든이라는 건 우리가 배당이라고 그랬죠. 회사에 돈이 많이 남았을 때 그거 주고 말고 한다. 그거 보드 오브 디렉터들이 결정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레귤러하게 줄 수도 있고 엑스트라로도 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주식이 김영주식으로 완전히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김영주식으로 아예 이름 오너로 돼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냥 곧바로 체크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스트리트 서티피케이트 폼이라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 스트리트 서티피케이트 폼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주식이 지금 이렇게 그 오너 이름으로 된 김영 주식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데이비드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를 내가 밥한테 팔려고 그래요. 밥한테 팔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 종이에 주식에 써져 있는 이름을 데이비드에서 지우고 밥으로 해가지고 막 바꿔주고 하면 돈도 걸려, 시간도 걸려,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스트리트 서티피케이트 폼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이 주식 이름이 데이비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증권회사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JP 모건 이렇게, JP 모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 자체는 JP 모건인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JP 모건 컴퓨터 안에 이런 거예요. 데이비드가 사면 뭐 여기 뭐 번호가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1번 주식은 자기네 컴퓨터에서 얘는 데이비드야. 그래서 만약에 제가 팔아가지고 밥 한 대 갔어요. 그럼 자기 컴퓨터로만 쓱 바꿔가지고 그 밥이야. 잃어버리면 되죠? 이게 스트리트 서티피케이트 봅니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비든이 누구한테 가냐면 JP 모건한테 가겠죠. JP 모건한테 가면 JP 모건이 이제 우리 계좌 그 주인 밥한테 주면 되는 거죠. 네, 되게 쉬운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런 디비든을 줄 때요.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노티스 날려야 돼요.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지 날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ABC 회사의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진은요. 보트했어요. 투표했어요. 뭐 2020년으로 해볼까요? 2020년 해보죠. 2020년. 2020년 7월 2일 날 7월 2일 날 페이할 거래요. 뭘 페이할 거냐면 레코드에 있는 쉐어홀더들한테 저기 그 뭐야 페이를 뭐 할 거면 그 디비든을 줄 건데 이 레코드를 클로즈 하겠대요. 언제요? 준 썰티네. 6월 13일 날 이거 뭐냐면 주주 명부를 이때 저기 클로즈 한다고요. 6월 13일까지 주주 명부에 있는 사람한테만 저기 디비든을 제공하는데 그 디비든 제공은 7월 2일 날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 6월 13일 이후로 주주가 된 사람은 일단은 주주 명부에 안 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7월 2일 날 받는 그 저기 디비든에선 빠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디비든을 0.75를 주겠대요. 한 주식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트랜스퍼 부분 뭐 저기 클로즈 되지 않고요. 이거 상관없어요.
페이먼트는 뭐 캐네디언 펀드로 될 겁니다. 이게 뭐 지금 US면은 뭐 US 달러로 될 겁니다. 뭐 그렇겠죠? 자, 그리고 뭐 회사의 뭐 시크리터리가 뭐 아델 누구다 이렇게 됐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2020년 7월 2일 날 7월 2일 날 저기 배당할 건데요. 그게 디비든 레코드 데이가 아니라 자, 자, 레코드 데이트는요. 디비든 페이데이는 7월이고요. 레코드 데이는 6월 13일이에요. 6월 13일. 6월 13일. 그렇죠? 6월 13일이 디비든 레코드 데이고요. 그렇죠? 레코드 이날까지 주주 명부 된다고 했으니까 익스 디비든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컴 디비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익스라는 말 자체가 without이라는 뜻이고요. 컴이라는 뜻이 with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주식이 만약에 익스 디비든입니다. 그럼 주식 디비든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이건 뭐냐? 주식이 내가 언제 주주가 되냐면 6월 13일 이후에 된 겁니다. 이후. 그래서 나는 디비든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익스 디비든 쉐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6월 13일 전에 내가 오너여서 나는 디비든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거를 우린 컴 디비든, 위드 디비든 쉐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6월 13일 날까지 주주 명부에 들어가야지 디비든 받을 수 있죠. 그럼 볼게요. 6월 9일 날 주식을 샀어요. 그럼 6월 9일 날 진짜 거래가 딱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오너십이 바뀌어요? T 플러스 2의 오너십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6월 11일 날 주인이 되겠죠? 그럼 6월 13일까지만 저기 그 주주 명부에 돼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컴 디비든이요. 디비든 받을 수 있어요. 자, 6월 10일 날, 화요일 날 T 플러스 2니까 12일 날 주인돼도 네, 디비든 받을 수 있죠? 11일 날 돼도 13일 날까지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된 거네요. 디비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목요일 날, 준 10일 날 하면 여기서 T 플러스 2 하면 저기 금요일 하루 하고 주말은 넘기고 월요일 되니까 16일 안 돼요. 이때부터는 못 받는다. X다. 디비든 못 받는다. 아셨죠? 위에 건 디비든 받는다. 이렇게 T 플러스 2.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단순히 T 플러스 2를 알고 있냐 없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를 언제 했습니다. 근데 세틀먼트는 안 가르쳐줘요. 세틀먼트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T 플러스 2 해가지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주식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됩니까? 주식 가격은요. 서플라이와 디맨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서플라이는 공급이죠. 그리고 디맨드는 수요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된다. 왜요? 아까 스톡 마켓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옥션 마켓이다. 옥션 마켓이다. 자,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할 거고, 싸게 살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할 거다. 그게 가격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밸류를 말하거든요. 북밸류라는 건 그냥 이론적인 가격이에요.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셋에서 빚, 라이애빌리티 뺀 거. 그게 아까 그 대차대조표에 의한 가격이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북밸류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파밸류는요? 파밸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맨 처음에 팔았을 때 있죠. 맨 처음. 지금 현재 팔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북밸류라는 건요.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냐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어셋에서 라이애빌리티 다 빼면은 이퀴티 얼마 남느냐 현재. 근데 맨 처음 팔 때 이니셜 맨 처음 팔 때 밸런스 시트에 찍힌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게 하밸류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발행된 가격. 아셨죠? 당연히 북밸류가 달라지겠죠. 이게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가격은 당연히 변하니까요. 그렇죠? 북밸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뭐 그거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커먼 쉐어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이거를 벤처 캐피탈이라고 불러요. 벤처 캐피탈 아니면 리스크 캐피탈이다. 왜냐? 커먼 쉐어는요. 우리가 벤처 캐피탈, 리스크 캐피탈이가 위험하다라는 소리예요. 왜 위험하냐?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했어요. 회사 망해버렸어요. 그럼 그 회사 뭐 고소할 거예요? 고소야 할 수 있죠.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고소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뭐 밝혀지지 않고 그냥 회사가 어려서 망했습니다. 끝이에요. 내 돈 그냥 뭐 종이 쪼가리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회사들이 망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담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리스크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세 클레임을 하는데 뱅크럽시의 어떤 포지션이라는 건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론으로 빌리던가 아니면은 뭐 본드로 빌리던가 아니면은 주식으로 빌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론이나 본드로 빌렸을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크레디터라 그래요. 크레디터한테 돈을 빌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회사가 망했을 때 이 크레디터, 이 뭐 지금 론이나 지금 본드로 빌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쉐어홀더가 있을 거예요. 쉐어홀더. 얘는 주식을 사는 애죠. 이랬을 때 누가 순서가 더 높냐면요. 얘가 더 높아요. 크레디터가. 크레디터가 먼저 회사 쳐들어가가지고 컴퓨터도 들고 나오고 뭐 회사 지금 건물도 팔고 해서 자기가 빌려준 돈은 일단은 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크레디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큐어드가 있고 하나는 인시큐어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담보가 있으면은 시큐어드고 담보가 없으면은 인시큐어드죠. 담보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인시큐어드, 뭐 언시큐어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래서 크레디터 중에서도 시큐어한 애가 먼저 돈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시큐어드 한 애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얘가 1번,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이제 쉐어홀더 중에서도 누가 먼저 가져가냐? 프리퍼 쉐어홀더들이 먼저 가져가요. 프리퍼드 쉐어홀더들이. 프리퍼 쉐어홀더. 얘가 3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먼 쉐어홀더들이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커먼 쉐어홀더가 가장 늦게 가져가게 돼 있어요. 왜냐? 자기가 진짜, 아이고,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면 회사가 망하면은 뭐, 저기 뭐야, 빚쟁이들 다 가져갈 때까지는 자기 기다린 다음에 나머지 가져가야죠. 근데 실제로 커먼 쉐어홀더도 어쨌든 가져갈 수 있는, 뭐, 순서가 가장 늦지만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가져갈 수 있냐고요? 당연히 가져갈 수가 없죠. 만약에 커먼 쉐어홀더까지 가져갈 게 회사에 남았다면 그 회사는 왜 망하겠어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망했겠지. 맞죠? 그래서 이런 커먼 쉐어를 우리가 벤처 캐피탈, 리스크 캐피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비든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하지만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너십, 그쵸? 오너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클리어링 세틀먼트 되는 거, T 플러스 2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뭐 트레이딩 유닛이 뭐 원래 기본적으로 한 100개 정도는 됩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실제로 거래될 때 어떻게 되는 거 그때 다른 챕터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보통주 오너십에 대해서 베네핏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보통주들은요. 금액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주식 투자 우리가 왜 하냐면요. 싸게 해서 비싸게 팔려고요. 그거를 캐피탈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좀 노려볼 수 있겠죠. 또한 디비든 받을 수 있죠. 디비든. 네, 디비든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팅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큰 거죠. 보팅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텍스 트리트먼트가 있을 수 있다. 디비든 인컴이나 캐피탈 인컴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좀 저기 일반적으로 텍스가 좀 낮죠. 이율이. 그거는 우리 텍스 하는 데 가서 한번 배울 거고 뒤에서 나오나?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터빌리티라는 건 사고 파는 데 좋다. 네. 주식을 사고 파는 데 되게 좋잖아요. 커머셜 잘 팔려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애뉴얼, 쿼털리, 리포트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권한 있죠. 내가 주인인데. 맞죠? 컴퍼니 도큐먼트 좀 받아볼 수도 있고 또 이런 쉐어홀더 미팅에도 내가 좀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회사가 진 빚을 내가 떠안지는 않아요. 그냥 회사 망하면 끝이에요. 내가 뭐 그 빚까지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커먼시어를 가진 사람들이 안 좋은 점은 뭡니까? 리스크는 뭡니까? 디비드 못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돈 없어.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 남아서 줄게 했는데 프리퍼 쉐어 주고 났더니 없어요. 못 받죠. 커먼 쉐어 홀더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커먼 쉐어 홀더들은요. 데이 투 데이 오퍼레이션에는 참여하기 힘들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CEO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금 막 맞아. 그 뭐야. 메이저 한 건 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하는 오퍼레이션에서는 안 된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자체가 우리가 아까 확 높아져서 이렇게 가격이 확 상승돼서 파는 걸 꿈꾸잖아요. 그때 이 말은 뭐예요? 확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냥 돌아버리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그래서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 투자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클레임 투 어셋. 이거 뭐냐면 회사 망했어요. 망했을 때 어때요? 크레디터한테 밀려요. 본드 홀더한테 밀려요. 프리퍼 쉐어 홀더한테 밀려요.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니까 내가 받을 건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컴퍼니가요. 당신이 커먼 스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뱅크럽시 됐대요. 난리 났네요. 쉐어홀더는 뭐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뭘 받을 권한이 있습니까? 커먼 쉐어의 파밸류를 받을 수 뭐 파밸류가 어디 있어요? 이제 없어가지고 회사가 망한 건데 이걸 누가 줘요? 뭐안 주지. 그쵸? 그다음에 새로 오거나이즈된 새로 이렇게 구성된 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에 다시 합병되면야 받을 수 있겠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되면 나이스인데 안 되면 진짜 그날 소주죠. 그렇죠? 소주 한 잔 먹는 거죠. 자, 3번. 오리지널 인베스트먼트 한 거에서 뭐 퍼센테이지를 얼마 받습니다. 못 받는다고요? 4번. 레지듀러세. 네, 회사가요. 아까 크레디터, 본드홀더, 뭐 프리퍼 쉐어홀더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만약 남았다. 남은 거에서 내가 나눠 가져야죠. 커먼 쉐어홀더끼리. 맞죠? 4번이 답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커먼 쉐어홀더들의 권한 중에서 아닌 것은요, 아닌 거. 자, 1번. 보드 오브 디렉, 이거 근데 아까 하지 않았나? 이거 아까, 다른 문제네요. 보드 오브 디렉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익스큐티브 컴펜세이션. 자, CEO 월급 정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 보드 오브 디렉터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스톡 스플릿. 이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다음에, 오너십에 대한 거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새로운 주식 발행하는 거, 그거에 투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맞아요. 4번도. 답은 2번이네요. 답은 2번. 자, 1번 맞았고, 2번 맞았고, 2번 틀렸고, 그쵸? 2번이 답.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보세요. 프리엠티브 이 라이트라는 건 어떤 선취권이라는 건데, 선취권.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이건 곧바로 넘어가서 그림 보면서 설명하면 돼요. 자, 원래 회사가 주식이 10만 개를 발행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데이비드가 10,000개 샀다 쳐요. 그럼 저의 오너십은 10%일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발표를 했어요. 10만 개를 추가로 발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총 20만 개죠. 그러면 만약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투표는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투표가 돼서 했어요. 하게 되면 저는 원래 맨 처음에 10% 오너십이 있었는데요. 회사가 10만 개를 더 만들어내면 20만 개 중에 나는 10,000개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오너십이 5%로 반으로 줄어요. 앉아서는 줄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만약 이게 합법적이라면 회사는요, 주식 팔아놓고 계속해서 저기 주식 새로 만들어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저기 가지고 있던 다른 주주들의 그 비율이 희석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원래의 10% 이거는 지킬 수 있는 권한이 뭐라고요? 프리엠티브 라이트예요. 네, 내가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10만 개 있어서 내가 10%였잖아요. 그럼 내 10%를 지키기 위해서 10만 개를 추가 발행한다면 여기에 10% 있는 10,000개를 내가 먼저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먼저 살 수 있게 해줘서 근데 가격이 좀 더 싸겠죠? 싸게 그럼 데이비드 네가 먼저 사. 네 권한 10% 유지하기 때문에 너 이거 사라. 그 대신 기간을 줘요. 이때까지 너가 사야 돼. 라는 기간을 준다고요. 그랬을 때 내가 사면 나는 2만 되면 나는 10% 유지하는 거죠. 만약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못 사면 난 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 좀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댔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안 나오네. 안 나오네요. 자, 그것을 우리가 워런트랑 라이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하여튼 뒤에서 배울 거예요. 뒤에서 배울 거니까 뭐 됐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선취권이 뭔지 알겠죠? 어쨌든 나의 오너십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런 워런트나 라이스를 내가 받을 텐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실행한다면 나는 돈 주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워런트 라이트를요, 내가 이제 10,000개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언제까지? 이거를 내가 안 쓸 거면 남한테 팔 수도 있어요. 남한테 팔 수도 있다. 솔드하는 걸. 돈 받고 팔아야죠, 나는. 그렇죠? 아니면 이거 저기 유효기간 있다 했잖아요. 유효기간 있을 때까지 만약에 내가 안 썼어요. 팔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익스파이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보통 45데이에 익스파이어 된다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10,000개를 제가 제 오너십을 지키기 위해서 저한테 먼저 데이비드 너 좀 싸게 사라고 그 싸게 사는 가격, 그 싸게 사는 가격을 우리가 서브스크립션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라는 거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 가격이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서요. 아까 저렇게 프리엠티브 라이트 있잖아요. 그 라이트이 어떻게 제공이 되냐면 자 여기서 컴라이트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익스라이트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컴라이트는 건 with라는 말이고 저기 익스는 저기 without이라는 말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저기 라이드 오퍼링이 될 때요. 트레이딩 컴라이트라는 건요. 그거랑 같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거 그런 그 라이트이 있는 대로 우리가 팝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금액만큼을 더 얹어서 팔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만약에 애프터 익스데이시면요. 아예 라이트이 없던가 아니면 익스라이트로 좀 포함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저런 워런트 라이트를 저렇게 내가 이 선취권을 이용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써져 있냐면 라이츠 서티피케이트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서브스크립션 프라이스는 얼마다 또 몇 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거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다른 건 중요치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에 컴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컴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 익스라이트 있잖아요.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사실 이거요. 우리 C시험이나 아니면 시리즈 66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거는 시리즈 7에서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구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 볼게요. 이거 솔직히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왜냐면 볼게요. 자, XYZ 회사가요. 10만 얼마야?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개의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500만 개를 추가로 발행하겠대요. 500만 개를. 그쵸? 이렇게 했는데 라이트 오퍼링 주겠대요. 자, 이 상황에서 XYZ가요. 현재 51달러에 팔리고 있대요.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프라이스는 48달러래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거 1000만 개가 있잖아요. 1000만 개. 0부터 여기가 1000만이라고 할게요. 1000만 개 중에 새로 얼마가 발행되느냐? 500만 개가 발행되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네요. 그림을 잠깐만요. 0개가 있었고 1000만 개가 있었죠. 그래서 500만 개를 더 추가로 발행한대요. 이게 1000만 개고 이게 500만 개면 총 1500만 개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저기 요 새로운 한 개 사는 거요.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2대1 아닌가요? 2대1? 2대1? 맞죠? 2대1은 뭐냐? 이 500만 개가요. 사실 이 새로 만들어 주신 주식 하나가 어떤 거 가격과 같냐면 원래 있던 주식 2개랑 가격이 같다라는 소리예요. 맞죠? 그쵸? 2대1이니까. 그러면 현재는 51달러에 팔리는데 서브스크립션으로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대요. 48달러로. 그러면 얼마어치 싸게 사는 거예요? 3달러 싸게 사는 거 아닌가요? 3달러? 51 빼기 41? 51 빼기 48. 그러면 3달러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주식 하나 사는데 원래 주식 몇 개 필요하냐고요? 2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3 나누기 2하면 1.5달러구나. 이 하나의 권한에 1.5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right, 이 서브스크립션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프리엠티브 라이트의 권한 가격이 얼마라고요? 1.5라고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산수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1.5가 쉽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x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이 x라이트이 이렇게 구하기 쉬워요. 근데 컴라이트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분모에다가 1을 합쳐요. 1을 합쳐요. 보세요. 원래 1000만 개 있었어요. 이슈잉 500만 개 됐어요. 근데 51달러에 팔리고 있어요. 서브스크립션 프라이스는 48이에요. 어쨌든 2대1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2대1에서 어떻게 하래요? 분모를 1을 더하래요. 그럼 3으로 놔두고 얼마에 팔려요? 51 나누기 48 하면 3분의 3, 1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모든 거 상식적으로 2대1이니까 그냥 나누면 나오는 거 이거를 x라이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컴라이스는 어떻게 해요? 분모에다 1을 더해라. 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산수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C나 시리즈 66을 배우시는 분은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거는 시리즈 7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스톡 스플릿을 하고 컨실리데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스톡 스플릿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4-1으로 하겠습니다. 4대1로 나눠버리겠다는 거예요. 4대1로. 네, 4-1.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1000개가 있었어요. 원래 1000개가 있었고요. 이거 1000개를 어떻게 해요? 4대1로 나면 4000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4000개로. 그러면 원래가 100달러였다면 어떻게 돼요? 25달러가 돼야죠. 4대1이 돼야 되려면. 왜냐면 원래 100달러짜리가 1000개 있었잖아요. 합치면 10만 불이라고요. 근데 1000개를 4대1로 나누니까 4000개 됐죠. 그러면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25달러가 돼야 이거 곱하면 1000달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여기서 인투이션이 있어요. 아, 스톡 스플릿을 하면 가격의 변화가 그러니까 그 총가격의 변화가 없구나. 이거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주식 하나하나의 가격은 변해요. 그 대신 뭐가 변해요? 숫자가 변하죠, 또. 총 숫자가. 그러니까 총 가격의 변화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4대1로 나눈 거잖아요. 자, 컨솔리데이션은 리버스 스플릿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나눈 거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배우지 않아도 어때요? 총 가격 변화 없겠죠? 한번 볼게요. 리버스 스토플릿은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리버스로요. 10개 쉐어 있는 거를요. 어떻게 하겠냐? 10개를 하나로 만들게 돼요. 10개를 하나로. 그럼 1대 10이네요. 1대 10. 1대 1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총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우고 갈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톡 스플릿을 하면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주식이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왜 주식이 가격이 그러니까 총 가격도 오를 수 있어요. 왜 오르냐면 스톡 스플릿은 왜 한 거냐면요. 스톡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비싸졌다는 소리는 뭐예요? 회사가 인기가 많고 잘 됐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하나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나눠버리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막 구입할 수 있죠. 그러면 거래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총 가격이 변하면 안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버스 스톡은요. 리버스 스톡 스플릿은 이렇게 하면 이거 주식 가격이 이론적으로는 그냥 똑같아요. 총 가격은. 하지만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이거 왜 주식을 합병시키냐면 회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걸 해요. 뭐냐면 회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어떤 익스체인지에서 잡아놓은 미니멈 프라이스가 있어요.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너는 퇴출이야.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럼 이게 회사가 너무 인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0.25까지 떨어졌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10개로 합치면 2.5 되잖아요.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금액을. 그러면 지금 이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 회사 얼마나 위험하면은 저거 리버스 스톡 스플릿을 하냐. 위험한데? 라고 해서 앞으로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자, 그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스톡 커먼 쉐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프리퍼 쉐어
우선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우선주는요, 일단 디비든 받을 수 있죠. 커먼 쉐어보다 더 빨리. 그다음에 뱅크럽시 일어났을 때 어쨌든 커먼 쉐어 홀더보다 더 빨리 자산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어떤 페리페슈라는 건 어떤 그 비율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율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비율대로 이 랭크가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건데 여기에서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어셋은요, 기본적으로 커먼 쉐어 홀더보다는 더 빠르고요. 디비든에 대한 권한도 커먼 쉐어 홀더들보다는 빠르고요. 이 커뮬레이티브라는 건요, 하나의 옵션이에요. 만약에 디비든을 받아야 되는데 디비든을 못 받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 제가 투자자가 산 우선주가 커뮬레이티브 이 옵션이 있는 거라면 지나간 것도 나중에 회사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지나간 것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커뮬레이티브 안 준다. 지나가면 끝이야. 이런 말이고요. 텀투 마추리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프리퍼 쉐어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은 원래 만기가 없어요. 원래. 그렇죠? 만기가 없죠. 만기가 없는데 여기 텀투 마추리티 만기가 있다는 말이 왜 있냐? 바로 이 콜 피처 때문에, 콜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요거 두 개를 꼭 묶어놓고 외워놔야 되는데 이 콜러블 피처라는 건요. 자, 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콜을 누가 하냐면 회사가 투자자한테 콜을 해요. 콜을 해서 뭐라 하냐? 야, 너네 갖고 있는 그 저기 우선주의치 갖고 와. 돈 줄 테니까. 그러면 갖다 줘야 돼요, 그냥. 네. 그 얼마에 콜을 하는지도 계약서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리트랙션은요, 반대예요. 투자자가 회사한테 그래요. 회사한테, 야, 가져가, 임마. 가져가고 돈 갖고 와, 빨리.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일반 주식과는 다르구나. 일반, 그 커먼 주식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팔고 싶으면 그냥 마켓에서 팔아야죠. 하지만 이 프리퍼시어는 본드 같은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추리티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거에 의해서요? 저런 콜 권한 아니면 리트랙션 권한으로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보팅 프리빌리지는요. 자, 보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보팅은 원래 커먼셜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프리퍼시어에도 종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계약서에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투표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디비든을 줘야 되는데 몇 년간 못 주면은 이거 커먼쉐어처럼 저기 투표권은 줍니다. 이런 것도 그런 프리퍼 쉐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 권한이 붙는 프리퍼 쉐어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 밸류라는 거는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100달러라고 생각하세요. 100달러. 다른 말이 없으면 일단 100달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볼게요. How much 인베스터가 받습니까? 애뉴얼 인컴을. 저기 디비든이죠. 프리퍼 스톡에서 인베스터가 100개 샀습니다. TWT 프리퍼 쉐어를 9%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100달러라며 하나가 9% 주면 하나당 9달러씩 디비든 준다는 거 1년에 100개 있었잖아요. 900불 받겠네요. 너무 당연한 소리. 그쵸? 자, 그 다음에 디비든 당연히 커먼 쉐어홀더보다는 먼저 줘야 돼요. 근데 뭐 돈 없으면 안 준다고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 망했을 때 커먼 쉐어보다는 더 앞서서 받습니다. 맞죠? 하지만 크레디터나 본드 홀더보단 늦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요. 원래 이 퍼페추얼이라는 건 영원하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주식은 영원해요. 그쵸? 원래 주식은 영원한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프리퍼 쉐어는 원래는 마추리티 데이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콜이나 리트랙션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하면은 곧바로 만기돼서 돈 바로 줘야 돼요. 안 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보팅 권한은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레스트에 좀 민감해요. 왜 그러냐? 이게 본드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본드는 그럼 인터레스트에 민감합니까? 이거는 본드 챕터에 가서 자세히 배우고요. 거기서 자세히 이거 배워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디비는 어떻게 줘도 됩니까? 어떻게 줘야 됩니까? 캐시로 줘도 돼요. 그냥 스톡을 더 줘도 돼요. 아니면 그 회사 프로퍼티나 프로덕트로 줘도 돼요. 지네 마음이에요.
그렇죠? 문제 볼게요. 코퍼레이션은 지급합니다. 디비든을 어떻게 해요? 스톡으로 줄 수 있습니다. 캐시로 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주식으로 줄 수 있다. 뭐 다 줄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문제. 5%의 스톡 디비든이라는 건요. 디비든 배당을 스톡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급됐어요. 인베스터한테. 800개 갖고 있었어요. 800개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5%의 스톡 디비든이 나왔어요. 그러면 몇 개를 더 받니요? 800 곱하기 0.05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5%? 40이네요, 40. 40개 받겠네요. 너무 당연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디비든 이거 디스트리뷰션 되는 거 이거 아까 커먼시어에서 했죠? 그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다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디비든은요. 커먼 쉐어홀더나 저기 그 뭐야 프리퍼 쉐어홀더나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디비든을 받으면요. 오디너리 인컴 언어들은요. 15% 텍스를 내요. 그리고 하이 인컴은 20% 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급 받아서 내는 그 텍스 레이트보단 낮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 스톡 디비든을 받으면 얘네들은 텍스 안 낸다. 언제까지? 팔 때까지. 아까 어떤 현금으로 받거나 그래가지고 재투자하면 텍스 낸다 그랬는데 스톡 디비든을 받으면 뭐 내가 뭐 현금 받은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냥 나중에 내가 팔 때 그때 텍스 부과된다라는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디비든 저렇게 받은 거를 막 뭐 팔아버리려고 그래요. 디비든을 팔아버리려고 그래요. 그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 다음에요. 아까 이 지금 그 뭐야 그 프리엠티브 라이시라고 할 때 그 선취권에 대해서 제가 그 회사의 주주였다면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커먼 쉐어 홀더 때 내가 10% 제가 만약에 10%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새로운 주식을 더 발행한다고 하면 제 기본 그 기존의 퍼센테이지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저기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라이크가 워런트가 있겠죠. 이거 두 개 내용은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면 하나는 쇼텀이고 하나는 롱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라이시 45데이, 45일 돼요. 짧죠? 롱텀은 워런트예요. 근데 이거 외우는 거 너무 쉬운 게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외워보세요. 라이츠랑 워런트를 어떻게 외우냐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폰, 아이폰 14을 샀어요. 사면서 내가 보험 들었어요, 보험. 보험 들었어요. 그러면 보험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라고 해봐요. 2년 안에 내가 아이폰 14이 고장나요. 그럼 이거 리퍼 받을 수 있잖아요. 새 걸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 걸로 바꾸는 건 내 권한 아니에요? 권한? 내 라이트? 맞죠? 내 라이츠예요. 근데 애플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그 우리 고객님들 애플 저기 아이폰을 사시는 고객님들은요 10년간은 저기 수리 받을 수 있고 우리 회사가 그 모델에 대한 그 부품을 가지고 있다고 보증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보증합니다. 보증합니다가 워런트죠. 그러면 라이츠가 더 높은 거예요? 워런트가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라이츠가 좋은 거죠. 그냥 내가 저기 뭐야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라이츠가 내가 더 좋은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짧은 거예요, 라이츠가. 워런티는 그냥 보증합니다. 예, 보증한다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거 10년짜리. 그래서 하나는 숏이다, 하나는 롱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는 끝난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오디너리 인컴 언어는요. 디비든에 대해서 어떻게 하네요. 오디너리 인컴으로 텍스를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학생분들이 보면 아니 오디너리 인컴 언어가 오디너리 인컴으로 텍스는 안 냅니까? 안 내요. 왜냐면 오디너리 인컴으로 텍스를 만약에 내잖아요. 그럼 자신의 텍스 브라켓 레이스로 내는 거예요. 자신의 텍스 레이. 저기 그 뭐야 IRS에 내가 내야 되는 그 내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낸다고요. 아니요, 1번. 텍스 프리입니다. 텍스 프리는 왜 텍스 프리예요? 스페셜 인터넷 프리. 아니에요. 네. 오디너리가 15%라고 그랬죠? 네. 오디너리가 15%, 하이 인컴이 20%.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퍼 쉐어에는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픽스드 레이트, 원래 대부분이 다 픽스드 레이트예요. 그냥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 없어요. 아까 뭐 연 5% 줍니다. 그럼 이게 주는 거예요. 근데 플로팅 레이스로 플로팅은요 변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동. 이게 근데 많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또한 픽스로 된 것을 리셋해 준다. 어느 정도 주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가다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픽스 레이시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 안에 요런 저기 그 뭐 예제가 있는데 이건 뭐 시간 되면 읽으시고요. 별로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우선주 그 프리퍼셔의 그 종류를 좀 볼게요. 우선주의 종류에는요, 컨버터블 프리퍼 쉐어가 있어요. 컨버터블은요, 기본적으로, 자, 프리퍼 쉐어를 샀죠. 프리퍼드 쉐어를 샀어요. 산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가 원할 때 커먼 쉐어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리퍼 쉐어를 샀는데, 이런 컨버터블을 샀다 이거예요. 그럼 왜 커먼 쉐어로 바꾸냐고요? 당연히, 커먼 쉐어가 지금 요즘에 회사가 잘 나가서 난리 났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면 바꾸는 거, 도움이 안 되면 안 바꿔요. 그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파티시페이팅. 이건 뭐냐면 참여형. 이거는 만약에 연 5% 즉이 그뭐 디비는 준다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 파티시페이팅을 이 프리퍼 쉐어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5%가 아니라 내가 회사가 번 만큼 이걸 더 벌어요. 더 받아요. 나는 디비드는. 더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참여형이다. 그래서 이 참여형이라는 말을 외워놓으세요. 이거 쉐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본드에서 나오고 다른 것은 다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큐뮬레이티브. 이게 뭐였냐면 만약에 연 5% 주기로 했어요. 근데 2020년에 안 줬어요. 2021년도에 안 줬어요. 2022년도에 안 줬어요. 회사 돈 없다고. 근데 2023년도에 드디어 회사 대박 났어요. 그러면 전에 거, 안 준 것까지 합쳐가지고 이때 다 주세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큐뮬레이티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러블, 아까 말했죠. 콜러블은 회사가 회사한테 권한이 있다. 이 콜러블이요, 리디머블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리디머블도 외워주세요. 이거 단순히 지금 프리퍼쉐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단어들 본드에서 똑같이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리트랙트블, 이거는 반대로 투자자한테 권한이 있는 거죠. 회사한테 주면서 야 주식 갖고 와, 돈 갖고 와. 돈 줘야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인베스터가요 100개의 쉐어를요 XYZ 회사의 100개의 쉐어를 이게 7% 컨버터블 프리퍼 스톡이래요. 근데 이게 컨버터블이 어떻게 되냐? XYZ 지기 그 뭐야, 지 커먼 스톡으로 20달러씩에 바꿀 수 있대요. 자, 이렇게 되면요. how many 지기 그 뭐야, 쉐어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보세요. 아까 원래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컨버터블에 그냥 프리퍼 스톡 이런 프리퍼 쉐어 이 우선주가 기본적으로 파밸류가 얼마라 그러냐면 딴 말이 없으면 100달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100달러가 커먼 스톡으로 바뀔 때 얼마에 바뀔 수 있다고요? 커먼 스톡으로 컨버터블을 20달러에 할 수 있대요. 20달러에 할 수 있대요. 이 소리는 뭐예요? 5대 1이라는 거 맞죠? 5대 1. 네. 컴, 아, 5대 1 맞죠? 5대 1이죠. 자, 5개로 주식 하나 바꾸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100개가 있대요. 그러면 5 곱하기 100, 500개죠. 500개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쉽게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7% 이건 디비든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컨버터블 하는 거랑. 맞죠? 이렇게 쉽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인베스터가 100개의 쉐어를 갖고 있고요. 이게 8% 파티시페이팅 즉이 프리퍼 스톡이래요. 근데 커먼 스톡이 쿼털리로 디비전을 0.25를 줬대요. 그러면 요 파티시페이팅 프리퍼 쉐어는 1년에 얼마 받네요? 그럼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있는 8% 있잖아요. 이거는 회사가 잘 됐을 때 더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속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된 금액은 이 커먼 스톡에서 말해주는 게 기본 약속된 거죠. 이거 쿼털리로 0.25 줬다는 거는 1년이면 4번이에요. 그래서 1달러 줬다는 거야. 그쵸? 1달러. 1달러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거 주식 프리퍼 쉐어가 하나에 100달러라고 했죠. 100달러에 지금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8% 파티페이싱 주겠대요.
곱하기 8% 하면 8달러죠. 아이고, 8달러. 그쵸?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약속된 1달러에다가 파티시페이션은 회사 너무 잘 돼서 8달러까지 주면 9달러 주는 거구나. 맞죠? 9달러 주는 건데 이거 몇 개 있대요? 100개 있대요. 100개 곱하면 900달러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다음 문제. 인베스터가요, 7%짜리 큐뮬레이티브 프리펄 스톡을 샀어요. 그리고 세미 애뉴얼리 디비드를 받는데요. 어떻게 받냐면요. 자, 세미 애뉴얼리 이게 7%라는 거죠. 1년에 7%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3.5%씩 받는 거죠. 세미 애뉴얼리가 반년이니까. 그럼 원래 가격 하나당 100달러예요. 여기에 3.5% 곱하면 3.5달러일 겁니다. 주식 하나당. 맞죠? 3.5%퍼 쉐어. 한 번이다 라는 거예요. 커뮬레이티브는요. 전에 못 받은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전에 못 받았다는 말 없으니까 3.5 받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오너가요, 큐뮬레이티브 측이 스프리퍼 스톡의 오너래요. 이 인베스터가 밑에 라이시 있는데요. 아닌 것은, 네, 없는 거 고르래요. 자, 보팅할 수 있대요. 디비든이 만약에 시그니피컨트하게 막 안 준대요. 막 몇 년씩 안 준대요. 네, 이거 1번 맞아요. 1번이요. 네. 이런 경우에 큐뮬레이티브 측이, 아니,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저기, 일단, 맞는 거부터 볼게요. 맞는 거부터. 이게 사실 1번이 아닌 게, 어, 저기, 잠깐만요. 자. 1번도 맞구나. 네, 맞아요. 이런 프리퍼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리퍼시어, 저기, 스톡은요, 너무 많이 이렇게, 저기, 안 주고 이럴 때, 내가, 저기, 그, 보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소리예요. 틀린 거 고르는 거, 틀린 거, 맞아요. 1번이 맞고요. 자, 2번. 지나간 거 못 받았어요. 지나간 거. 그러면은 나 받아야죠? 네, 잘 되면 받아야 되잖아. 2번 맞죠? 3번. 프리퍼치기 그 주식을요, 커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대요. 이거가 뭐예요? 이건 컨버터블이에요. 컨버터블. 그쵸? 4번. 지나간 거요. 지나간 디비든 커먼 쉐어보다 먼저 받아요. 당연하죠. 네. 3번이 답이네. 3번이 틀린 거예요. 저는 컨버터블 프리퍼 스톡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해 봐야 돼요. 회사에서는 대부로 그냥 본드나 아니면 은행에서 빌린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프리퍼 쉐어하는 걸 좋아합니까? 하는데 원래는 그냥 오너십 이런 거 넘겨주기 싫어가지고요. 그냥 깔끔하게 빚으로 빌리는 게 나아요. 근데 왜 프리퍼 쉐어를 합니까? 라고 하면 지금 빚을 못 빌려요. 불가능해요. 새로운 빚을 하려고 하는데 안 빌려준대요. 다른 애들이. 이미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그럴 때 프리퍼 쉐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한 새로운 대부를 하기에 지금 마켓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러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빚을 받기에는 이자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안 좋잖아요. 이럴 때 빚 못 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숏텀이나 롱텀으로 이미 뎃 아웃스탠딩 너무 뎃이 높아요. 지금 회사 빚이 이 뎃 투 이퀴티 레이쇼가 뎃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 좀 뎃을 발행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프리퍼시어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디렉터들이 뭐를 주저하고 있냐면, 이거 인터레스트라는 게 프린시플 내야 되는데, 이거 낼 돈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론을 하거나 아니면 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이거 법적으로요. 정해진 이자랑 원금 갚아야죠. 그거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부도예요, 그게 부도. 그런데, 프리버시어는 몇 퍼센트 주겠다. 약속은 해요. 그래 놓고 돈 없으면 돈이 없어. 미안해. 다음 기회? 그럼 뭐 아무 말 못 한다고요. 그래서 안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디렉터들이 프리퍼쉐어에 디비든 주는 게요. 너무 그렇게 비싸지 않대요. 이 정도 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프리퍼쉐어 한대요. 뎃보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프리퍼쉐어나 이제 커먼쉐어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합니까? 라고 하면요. 자, 만약에요. 저기 뭐야. 이 기본적으로 커먼 쉐어랑 프리퍼 쉐어에서는 사실은 커먼 쉐어보다는 프리퍼 쉐어를 더 선호해요. 발행하는 거를. 왜 그러냐? 아까 이 커먼 쉐어도 그렇고 프리퍼 쉐어도 그렇고 주식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오너십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프리퍼시어는 기본적으로 오너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커먼 쉐어 넘겨주는 것보다 낫다고요. 괜찮아요. 프리퍼시어가 그나마 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회사에 지금 전망이 막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톡 마켓은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커먼 쉐어 발행하면 누가 사냐고요.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장이 안 좋은데. 근데 프리퍼 쉐어는 가격이 그렇게 변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퍼 쉐어를 발행하면 팔리겠죠. 그 다음에 프리퍼 쉐어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오너십에 대해서 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avoiding the delusion이 있잖아요. 이거 좀 외우세요. 이 딜루션이라는 말이 희석시키다는 건데 희석.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 커먼 쉐어를 우리가 더 발행하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래 기존 주주들의 그 퍼센트테이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이 떨어지면 희석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주식을 더 추가하면은 그 원래 기존 그 쉐어홀더들의 주식이 희석돼서 그 퍼센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엠티브 그런 라이트를 줘야 되고 그러려면 주식을 싸게 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라이트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주식으로 발행할 때 프리퍼쉐어로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런 거 어차피 오너십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존 커먼 쉐어홀더들의 딜루션, 희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라이시나 워런트나 이런 거 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 거예요. 그쵸?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저런 이유로 프리퍼 쉐어를 본드보다 저렇게 팔 수도 있고 프리퍼 쉐어를 그 커먼 쉐어보다 더 팔 수 있다. 그러면 인베스터 입장에서 왜 프리퍼 쉐어 삼는 겁니까? 반드시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프리퍼 쉐어를 더 좋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냐면 만약 프리퍼 쉐어가 본드보다는 이자율을 더 줘요. 네. 본드보다 이자율을 더 안 주면 살 필요가 없죠. 당연히 더 안전한 본드를 사야죠. 그 다음에 텍스 트리트먼트. 그쵸? 아까 디비든이요. 오디너리 인컴 오너들은 15% 했고, 자, 하이 인컴은 20% 했으니까 텍스가 좋잖아요. 만약에 본드를 우리가 투자해서 지금 인터레스트 받잖아요. 그럼 내 그냥 기본 텍스 브라켓대로 다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한다. 네. 여러 가지 합쳐놓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트폴리오 짠다 그래요. 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좀 다각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프리퍼 쉐어가 어떤 리스크들이 있냐면요. 아까도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 있댔죠. 이거에 따라서 움직여요. 왜? 본드랑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랬죠. 본드에 그런 특징이 있다. 근데 본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더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얘기해 보고요. 자, 크레딧 리스크는요. 회사 크레딧이 안 좋아지면 내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뭐 회사가 그러다가 결국 망해버리면 안 좋은 거잖아요. 크레딧 리스크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프리퍼시어는 콜 리스크 있죠. 네. 이건 지금 회사가 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리스크는요. 만약에 콜 할 줄 알았어요. 콜 안 해요. 쭉 가요. 그건 또 반대로 익스텐션 리스크예요. 콜 리스크의 반대는 익스텐션이다. 그 다음에 리퀴디티 리스크는요. 리퀴디티는 유동성이잖아요. 이거 잘 안 팔린다는 소리인데 맞아요. 프리퍼 쉐어는 커먼 쉐어보다는 잘 안 팔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자, ADR이라는 게 있고 ADS라는 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중에 똑같은 건데 그냥 ADR만 외우면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아메리칸 디파지터리 리시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국 회사가 있는데 외국 회사요. 외국 회사 주식을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요. 미국 투자자들이. 그러면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한국이라고 쳐요, 한국. 한국 회사 주식, 뭐 네이버라고 칩시다. 네이버.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잖아요. 만약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네이버 주식 사려면 어떻게 되냐? 미국에 있는 그 증권사, 그 대행해주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한국 주식을 사준다는. 그런 증권사한테 대행해가지고 막 거래하고 이래야 돼. 그럼 돈 비싸잖아요. 뭐 거래비도 나가고 또한 이거 한국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 투자자 등록까지 해야 돼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아메리칸 디파지터리 리시브는 뭐냐면 네이버가요. 미국 투자자들한테 더 쉽게 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상장은 하지 않고 얘네 네이버 주식 있잖아요. 이 주식을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랑
은행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팔아요, 이 주식을. 야, 이 주식은 니네가 갖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 금융회사와 이런 은행들이 진짜 네이버 주식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투자자들은 요거, 너네가 네이버 주식 들고 있다고? 오케이, 나 그거 믿고 살게. 라고 사는 게 이게 ADR이에요. 네이버가 한국에 상장됐지만 미국에 직접 상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팔기 위해서 더 쉽게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아메리칸 디파지터리 리시브를 이 금융회사나 은행한테 맡긴다. 그러면 미국 투자자들은 그걸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랬을 때 하나하나의 ADR은 한 개에서 10개 정도 다른 주식을 대변한대요. 한 개에서 10개 정도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 이거는 뭐 그 계약서에 써져 있겠죠, 자세한 것. 자, 그다음에 만약 ADR 이제 샀어요. 어떤 이 미국 투자자인 탐이 뭐 저기 은행을 통해서 샀다 쳐요. 그러면 ADR을 들고 있잖아요. 그 ADR 들고 있는 저기 투자자가 만약에 네이버한테 연락해서 나 이거 진짜 주식으로 바꿔줘. 바꿔준다고요. 당연히 바꿔줘야죠. 이거 어차피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게 어차피 네이버 주식인데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국 네이버에서 디비든 준대요. 디비든 받아야죠. 보팅도 해야죠. 나는 저기 스톡홀더가 맞는데 맞죠? 커먼 저기 주식 홀더가 맞는데 맞죠? 근데 이거 했을 때 커런시 리스크는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자 디비든을 주긴 주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디비든을 주면 뭘로 주겠어요? 한화로 준다고요. 한국 돈으로 원으로 준다고 원. 맞잖아요. 원으로 주면 원으로 누구한테 주냐면 이걸 갖고 있는 금융회사나 은행한테 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은행을 통해서 미국 탐이 샀잖아요. 얘한테는 뭘로 줘야 돼요? 원으로 주면 탐이 뭡니까 이거 뭐 와리지 그러죠. 그러니 당연히 달러로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이 금융에서는 은행이 바꿔준다고 달러로. 그러니 만약에 투자자인 탐 입장에서는 환율이 좋을 때 이렇게 주면 자기한테 좋은데 환율이 나쁠 때 주면 아씨 뭐 많이 줬다고도 하는데 왜 나한테 들어온 돈은 이거밖에 안 돼? 그거 짜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커런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완전 반대로요. 글로벌 디파지터리 지금 리시브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아메리칸 디파지터리 리시브는요. 외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팔려고 미국 은행들한테 자기 주식을 맡긴 거예요. 아메리칸 디파지터리 리시브라는 그 저기 형태로요. 그렇죠? 근데 글로벌 디파지터리 리시브는요. 이거는 외국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외국 회사들이 이게 딴 데다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디파지터리 리시브는요, 미국에서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딴 나라끼리 하는 거예요, 딴 나라끼리. 아셨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not true. 사실이 아닌 것은요, 아메리칸 디파지터리 리시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요, 자, 1번. 이거는요, 리시브 오너십입니다. 오너십 맞아요? 외국 그 쉐어에 대한. 근데 이거를 US 뱅크가 갖고 있어요. 맞죠? 2번 이치 ADR은요 100개 아까 뭐라면 1개에서 10개 정도 됐어요. 100개는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2번 3번 ADR 홀더는요 보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디비든 받을 수 있죠. 당연하죠. 3번 자기도 쉐어홀더니까. 4번 포린 컨트리에서요 이런 리스트릭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네 다른 그 아까 네이버가 한국 회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아야 그런 거 할때 법으로 좀 안 되게 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지네 나라 마음이죠, 그거요. 4번도 가능하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문제. 인베스터가 구입을 했어요. 포린 컴퍼니를 어떻게 했냐면 ADR을 통해서. 이거 미국에서 미국 고객이 은행 통해서 샀다라는 거예요. 외국 주식을 ADR을 통해서. 이랬을 때 틀린 것은요. 자, 1번. ADR은요. 한 개에서 뭐 한 개보다 좀 더 많은 커먼 주식을 대변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1에서 한 보통 10개라 그랬죠? 맞고요. 2번 디비드는요. US 달러로 제공될 거예요. 자, 이거 일단 US 달러로 제공될 거예요. 이거는 일단 맞긴 맞는데 일단 지금 세모로 하고 갈게요. 잠깐만요. 일단 US 달러로 받긴 받아요. 받긴 받는데 이 말에 좀 이제 함정이 있어요. 일단 그 다음 거 가볼게요. 3번. 인베스터는요. 이 ADR을 뭐로 바꿀 수 있게 내가 선택할 수 있냐면 그냥 커먼 스톡으로 바꿔주세요. 할 수 있죠. 3번. 4번. 인베스터는 커런시 리스크가 있댔죠.
맞아요, 4번도. 왜냐? 자, 보세요. 네이버에서 디비든 줬다고 쳐봐요. 디비든. 이거 뭐로 주면 한국 돈으로 준다고, 한국 돈. 원으로 준다고요? 원으로 누구한테 주냐? 미국 은행한테 줘요. 그쵸? 그럼 미국 은행이 탐한테는 뭘로 줘요? 달러로 주죠. 그러니까 커런시 리스크는 있어요. 그럼 2번 이게 왜 틀리냐? 디비드는 US 달러로 줄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딱 여기 앞에만 보자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미국 줄 때. 물론 미국 은행에서 탐한테 줄 때 US 달러로 주는 게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디비든을 미국 은행이 바꿔서 탐한테 US 달러로 바꿔줍니다라는 뜻이고 지금 2번 디비든은 US 달러로 제공될 겁니다. 이 말은요. 네이버가 미국 은행한테 주는 게 디비든이잖아요. 이때는 한국 돈으로 준다고요.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린 거예요. 완전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게 이런 식으로 말장난 치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문제 보고 이거 맞나 보다 하지 말고 1번부터 4번까지 다 확인하고 제일 틀린 걸 찾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네요. 고생 많으셨어요.